과거부터 현대에 이르러 의학 기술의 발전, 약품 또한 시대에 맞게 바뀌면서 사용이 쉽고 효과가 좋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응급처치나 작은 상처 등의 치료는 가정에서 마련해둔 상비약으로 가능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상비약과 관련해 국내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해외 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 직접 구매 시장도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액은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상반기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해외 직구 물품은 1,837만 8천 건으로 전년도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약품은 47만 천 건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커피차에 이어 4위에 위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은 의약품 해외 구입을 더욱 부추겼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퍼졌던 지난 3월, 의료체계가 마비되자 재택치료가 늘었고 약국에서는 종합감기약이 동이 났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해외 감기약이 대체제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타이쇼 제약의 종합감기약 파브론골드 에이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일본 감기약을 치면 파브론골드 에이스가 바로 나옵니다. 짓고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글을 올리는 식으로 홍보 중인데요. 한 달 사이에만 홍보글 37건이 올라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먹는다, 임산부와 아이도 먹는 순한 약이다 등 제품 안전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파브론골드 에이스에는 한해마약으로 알려진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들어있었는데요. 디히드로코데인은 아편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인 코데인의 구조를 변형한 것입니다. 디히드로코데인 단일제는 마약입니다. 다만 다른 성분 3가지 이상과 혼합한 복합제는 한해마약, 즉 마약 성분이 함유돼 있지만 마약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디히드로코데인 함량이 단일제에 비해 낮아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어 다시 제조의 마약을 만들 수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디히드로코데인의 대표 부작용은 중증 호흡곤란입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비만,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또는 중증 폐질환 환자의 경우 깊은 진정, 호흡 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심각한 호흡 억제로 소아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성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취급돼 한국에선 디히드로코데인이 들어간 약을 구매하려면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의사라도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디히드로코데인이 든 기침, 가래약을 처방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생노동성, 미국 식품의약국, 유럽의약품청 등 해외 규제기관 조치사항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도 2019년부터 디히드로코데인이 포함된 약제의 12세 미만 복용을 금지했습니다. 파브론골드 에이스는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지만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의약품인 제1류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일본 PMDA 홈페이지에서는 연도별로 부작용 사례가 올라오는데 2013에서 2014년 머리 손상, 부동성 현기증 등이 보고됐습니다. 문병민 전 대한아동병원협의회 광주 전남 지회장은 디히드로코데인은 중추신경에 작용해 기침을 먹게 한다며 12세 이하 아이들은 스스로 가래를 뱉어내지 못한다, 가래가 폐로 넘어가면 폐렴 등 폐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파브론골드 에이스를 복용주의 의약품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국내 소비는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을 알리는 판매 사이트는 소수입니다. 제품 겉면에 복용법이 나와 있지만 일본어로 쓰였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는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한해마약 성분이 들었다는 사실과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복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나 점포에는 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파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식약처도 이미 파브론골드 에이스 온라인 거래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신고를 받고 파브론골드 에이스 구매 대행 및 직구 사이트를 차단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의 한계를 틈타 정보 제공의 의무를 저버린 판매자와 효과를 맹신한 소비자 간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 신고 등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 광고가 확인되면 방통위의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속 조치하고 있다면서도 사이트가 차단되어도 주소를 바꿔 다시 사이트를 신설하는 등 특성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이 의약품이 널리 상용화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코 상태가 악화돼 파브론 골드 에이스로 대처했다. 파브론 골드 에이스를 복용했더니 조금 나아졌다. 역시 감기였던 걸까? 이것에는 매번 도움을 받고 있다. 항상 구매하는 파브론 골드 에이스, 가게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난다. 오늘 들어간 약국이 그나마 저렴해서 나도 모르게 구매했어. 파브론도 좋지만 아무래도 시판약 중 증상에 특화된 것이 많이 있으니 이 근처에서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복용하게 되면 갑자기 아파왔던 목 상태가 오전데 그나마 숨을 쉬게 만들어 지난 겨울에 매일같이 내복해버렸다. 결국 지금은 조금만 아파도 쓰게 되는 1레벨의 상비약이 돼버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다. 나는 단지 잠들고 싶은 것뿐인데 시중에 파는 수면제는 너무 약하다. 확실히 아직은 파브론 골드를 복용하면 피로감이 느껴지긴 하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감기약을 수면제 대신 먹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이 망가질 것 같으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감기에 걸리면 우선 하루 컨디션이 제로라는 걸로 소문난 저입니다. 이럴 때엔 항상 파브론 골드가 없었고요. 오늘의 식단을 보자면 파스타와 서양식 고기, 감자. 아무래도 오늘도 알코올 소독이 필요하겠군요. 확실히 우리는 감기약으로 파브론 골드를 먹고 있지. 뭐 나는 약을 싫어해서 오로지 부모님만 드신다. 파브론 골드도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약품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많이 마시면 정말로 편해지는 걸까? 아무래도 약품이니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상에 따라 복용 강도를 맞추는 오늘도 파브론 골드로 오케이. 오늘도 겨우 허리를 붙잡고 묵묵히 일하게 됐으니 평소와 같은 하루가 될 것 같군요. 어제 기침이 잦았는데 파브론 골드를 마신 다음 날에는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 안녕하세요. 요즘도 파브론 골드 에이스에 의지하고 있어요. 컨디션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가끔 불안할 때에는 항상 이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파브론 골드는 진통과 카페인이 모두 들어있는 건가요? 그야말로 꿈의 약이 따로 없습니다. 졸음 대책에도 울트라급이네요. 저는 통증과 졸음을 이 파브론 골드에게 의지했습니다. 바파린과 같은 성분의 진통 효과와 카페인이 25mg이 들어있습니다. 확실히 졸음 같은 게 있으면 역시 당장 업무를 보는 데에 나오시니까. 파브론 골드와 같이 특화된 약을 먹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대응을 못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면 차라리 집에 있는 게 효과가 있고 괜찮다. 파브론 골드를 먹고 나면 의욕이 생깁니다. 시도해보시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다는 말은 결국 푸념뿐이에요. 다른 약들은 즉각적인 효과가 없어 이 약에서 벗어나기란 어렵다는 얘기.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오게 될 거다. 제로 금리와 같은 극약과 같은데 지금은 다들 감각이 마비된 마치 파브론 골드와 같이 되고 있다.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익숙한 느낌, 중독적으로 빠질 수 없는 느낌. 효과는 좋은데 아무래도 남용 걱정이 되는 것도 분명 있다. 그렇지만 몸이 아플 때 먼저 생각나는 건 결국 파브론 골드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인들 사이에서 파브론 골드 에이스가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복용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도가 있는 의약품으로 분류됨에도 남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의의 처방이 우선이지만 바로바로 직접 사용한 주변 사람을 통해 효능을 전해 듣는 것이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게 가장 빠르게 와 닿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에도 노출돼 있으니 우리나라 또한 해외의약품은 물론이고 의약품 자체 남용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